네, 1950년 9월 15일이면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된 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자유경제원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의 세계 전쟁사적 의미에 대해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론에 앞서서 예. 지난 10일에 북한에서 5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이러한 이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이런 실험이 아니라요. 이제 무기화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네 차례 핵실험은 그냥 단순히 핵폭발 일으키면서 이제 야, 우리가 이런 물질 갖고 폭발을 일으킬 능력이 있냐를 검증해 나가는 것이었다면, 네. 이제는 핵 미사일에 장착할 실제 탄두를 가지고 그 탄두의 시제품을 터뜨려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시제품이 터져서 성공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그 물건의 생산과 똑같습니다. 시제품이 성공하면 그다음부터 그걸 가지고 양산품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이 시제품에 성공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양산을 할 것이고, 혹은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두 번 더 핵실험을 한 다음에 네. 그걸 바탕으로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형화가 예. 됐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소형화는 뭐 이미 진작에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다만 그 소형화의 어떤 폭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겠느냐. 이번에 이제 북한이 터뜨렸다는 그 탄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킬로톤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지형의 특성에 따라서는 조금 더 큰 파괴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20킬로톤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는 뭐 여전히 위험한 핵폭탄이긴 하지만은 네. 충분한 어떤 파괴력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파괴력을 높인 탄두로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흔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랑 비교하는 네, 설명이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그 둘을 비교해봤을 때 인천 상륙작전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네. 워낙 아시다시피 유럽을 구한 상륙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단일 상륙작전 하나로 그럼 전세를 뒤집었냐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렇게 노르망디에서 많이 무너지고 이렇게 힘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독소전, 그러니까 독일과 또 이렇게 소련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와중에서 독일이 상당 부분 국력을 쇠진하고 군사력을 이렇게 이미 소모한 상태,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좋은 시기를 잡아서 이제 상륙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승리를 굳힌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독소전이라는 그 엄청난 그 노력이 있었기에 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독소전이 없는 상태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벌어졌다, 아마 그래서는 성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이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는 네. 결국 낙동강 전선이 잘 든든히 버텨준 탓도 있지만은 그 굉장히 과감한 기동. 북한이 일부 최근 보도를 보고 있으면은 김일성이가 예측을 했었다, 이런 네, 얘기까지 북한에서 스스로 하고 있지만, 당시의 군사적 배비 상태를 봤을 땐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네. 처절하게 북한군이 패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일격으로 전세를 뒤집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작전의 어떤 규모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인천 상륙작전 쪽이 상륙작전 안에서도 더욱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건이 훨씬 더 좋았군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상륙하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네. 이 적이 준비가 어떻게 보면 덜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이길 수 있는 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륙에 성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는 사실 외연상으로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 대한민국이 거의 사라질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일거에 뒤엎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상륙작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메가더 장군인데, 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도 해요. 예. 막 동상 철거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메가더 장군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그가 누구보다도 빨리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빨리 선조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도 전에 먼저 와서 이 상황은 내비둘 수 없다라고 해서 이미 어떤 병력 출동의 준비를 거의 맞춰놓고 보내면서 나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얻을 만큼 그렇게 대한민국 방어에 적극적이었던 사령관에게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시설을 보낸다라는 것은 네. 대한민국이 존재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제가 세계사 도서를 봤는데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중공군이 개입했고 그래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예. 식으로 폄훼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반박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은 네. 결국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생겨났다는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중국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네. 두 개의 사단 병력을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구성된 중국군의 사단을 북한군으로 배속을 시켰습니다. 이건 전쟁을 도운 겁니다. 한마디로 김일성에게 네. 야, 너 가서 한반도를 집어먹어라, 삼켜라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인천 상륙작전으로 자신들의 그러한 계획이 네. 수포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북한조차 남지 않게 되자 자신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일종의 예방 전쟁을 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지금도 이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나 미국에 대항해서 네. 북한을 도와주는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 뭐냐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북한의 정권이 생존을 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안보적인 방패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속내고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안보적 이해관계는 손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양욱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터뷰 텔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